안녕하세요. 리엠파트너스 이용수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엠파트너스 엄민지 변호사입니다. 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지난 4일 모친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서 안 전 지사는 9일 오후 5시까지 일시 석방됐다가 다시 광주 교도소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석이 아니라 형 집행 정지를 해줬다고 하니 어떤 점이 다른지 일반적인 인식과 조금 달라서 궁금하실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안 전 지사가 받은 형 집행 정지와 보석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집행정지 제도란 형사소송법 제471조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수용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여지는 사유가 있을 때 인도적 차원에서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네, 형 집행 정지는 말 그대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가둬두는 형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입니다. 안 전 지사의 경우에는 모친상을 당했고 우리나라의 정서상 아무리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지 못하게 하는 건 가혹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형 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따라서 모친상이 끝나고 형 집행정지 사유가 없어지게 되면 다시 교도소에 수감돼서 형기의 집행을 계속하게 됩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구속된 분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사실 일반적인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제도는 보석 제도잖아요. 그래서 아마 어떻게 다른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보석은 형사소송법 제94조 내지 100조에서 요건과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형 집행정지와 가장 큰 차이점은 형 집행정지는 선고를 받고 재판이 끝나서 형기가 집행되고 있는 사람에 대해 하는 것이고, 보석은 구속영장 효력에 의해 구속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 하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석제도를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95조는 그 대상을 피고인이라고 주체로 명시를 하고 있고요. 형 집행정지 제도를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71조는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라고 주체를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형 집행정지와 보석제도는 적용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아예 다른 겁니다. 형 집행정지와 비슷한 게 또 구속집행정지인데요. 형 집행정지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모친상과 같은 일정한 사정이 있을 때 정해진 기간 동안 잠시 내보내주는 것이라면, 구속집행정지는 구속되어 있는 사람을 일정한 사정이 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내보내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 집행정지와 구속집행정지는 사실 거의 비슷한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석에는 보석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 필요적 보석과 보석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속해 있는 임의적 보석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렇다고 해서 실제 법조문대로 무조건 보석 허가가 나는 것도 아니죠?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구속되게 되면 무조건 보석 신청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법 조문에 규정된 내용과 실무 사이에는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와 전액 합의했다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석 신청에 대해서 기각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네, 안 전 지사의 형 집행정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